폭스바겐 제타 1.5 TSI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전면부의 느낌은 크롬을 조금 더 많이 쓰고 범퍼의 디테일도 전체적으로 강인한 느낌을 담으려고 한 것 같은데 어색한 느낌이 없죠. 크지도 작지도 않은 경쟁력 있는 차체의 크기는 국내 시장에서도 어필하기에 좋은데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도로 여건이나 주차 공간을 감안하면은 딱 좋은 사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내등은 조금 밝은 LED였으면 좋겠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컬러 변경 가능하고요. 뒷좌석에는 없고 앞좌석 그리고 크러치 패드 중앙과 센터 터널을 중심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 LED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을 보면 직진성이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나 싶습니다. 상하향의 변동 폭도 큰 편이고요.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 광원의 폭이 줄어들지 않는 것도 장점이겠죠. 오토모드 포함하고 있는데 작동할 때의 민감도는 조금 더 민감하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방향지시등과 DRL은 그 기능을 달리 하고 있고요. 방향지시등이 LED가 아닌 점은 못내 아쉽긴 합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 LED로 방향지시등 챙겨놨고요. 독특한 형태의 DRL 겸 안개등 역할도 해주는 것 같은데요. 이 램프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은 크게 거슬리는 것 없고요.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광원의 폭도 그렇게 좁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좋고요. 테일램프와 방향지시등, 번호판, 보조등은 모두 LED 구성입니다.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498cc고요. 최고 출력은 160마력의 토크는 25.5kg/S입니다. 전륜 구동에 8단 자동 기어가 매칭을 이루고 있죠.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제법 넉넉한 편에 속하고요. 앞쪽은 오버행도 실제로도 짧고 디자인 면에서도 짧아 보이기 때문에 측면에서 봤을 때의 이 전형적인 쐐기형의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륜구동 소형 세단에서는 잘 어울리는 스탠스죠. 휠은 17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05, 55, 17입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별도로 덧대져 붙어 있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스타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리 주변부 몰딩은 위쪽에는 검은색, 아래쪽에는 크롬으로 띠를 덧대주고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전통적인 방식 A필러 끝자락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날렵하고 큼직하게 자리 잘 잡고 있죠. 위쪽은 파노라믹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유리 면적이 굉장히 커서 바깥쪽에서 봤을 때도 좀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줍니다. 루프에서 이 C필러 쪽으로 떨어지는 라인이 완만하면서 예쁘게 잘 떨어져 있고요. 트렁크 리드 부분은 봉긋하게 솟아 있어서 별도의 스포일러가 필요 없을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었으면 좋겠는데 안쪽에서 레버로 작동이 됩니다.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고요. 루프에서부터 완만하게 떨어지는 라인은 측면에 캐릭터 라인과 만나는 그 포인트를 기점으로 안정감 있는 차체를 유지시켜 주고요. 뒤쪽에서 봤을 때에도 안정감은 그대로 이어갑니다. 범퍼 하단부의 디퓨저 부분과 범퍼의 디자인이 앞쪽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크롬을 덧대주면 좀 과하다,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이 굵고 라인 같은 것들이 잘 정리정돈되어 있습니다. 머플러는 싱글 타입으로 운전석 아래쪽에 바닥을 향해서 있고요. 뒤쪽에서 봤을 때 이 제타라고 하는 레터링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폭스바겐 엠블럼 물론 기본 들어가고요. 트렁크는 전동 아니고 일반형이 적용이 되는데 올라갈 때는 텐션이 있어서 마치 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트렁크 공간 여유 굉장히 좋고요. 안쪽에 패키징 같은 것들도 꽤 괜찮습니다. 이 레버를 잡아당기면 시트가 6대4로 분할이 되는데 앞으로 넘겨서 조금 더 큰 짐 같은 것들도 싣고 나를 수가 있고요. 바닥 쪽은 이런 이 바닥 재질 같은 것들은 여기는 좀 두툼하게 처리를 해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살짝 아쉽고요. 펑크 수리 킷이 아닌 템포러리 스페어 타이어 간만에 봅니다. 사이즈는 125, 70, 18로 나와 있고요. 안쪽에 공구 같은 것들 넣을 수 있도록 이 템포러리 스페어 타이어 위쪽에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부도 마감은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위쪽에 손잡이 같은 것들 꼼꼼하게 잘 돼 있고요.
스마트 키는 과거의 폭스바겐에서 많이 썼던 느낌을 갖추고 있죠. 그 다음에 간만에 보는 이 키도 이렇게 잭나이프식으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립 좋고 무게감도 괜찮아요. 바깥쪽 도 손잡이의 스마트 키락 원납 기능은 뒤쪽에는 없고 앞쪽에는 버튼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폭스바겐 레터링 살짝 안 보이시나요? 폭스바겐 레터링 같은 거 센스 좋고요. 도어는 차 크기에 비해서 좀 두터운 편이고 문은 가벼운 느낌보다는 꽉 잡아주는 냉장고나 금고 여닫는 느낌이 들어서 안정감이 좋습니다. 실내는 블랙 원톤에 밝은데 스티치를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이 정도는 과하지 않은 것 같죠. 실내도 좀 차분해 보이고 물론 밝은 색깔이 예쁘기는 한데 유지 보수나 관리 측면에서는 요 컬러 조합이 가장 무난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쪽에서 봐도 유리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이 파노라믹 선루프의 개방감은 앞좌석뿐만 아니고 뒷좌석까지 즐길 수가 있고요. 도어 디자인 깔끔한데 이쪽에서 보니까 이 스티치가 조금 너무 두껍지 않나 싶은 생각도 살짝 듭니다. 날카로운 느낌의 각이 살아있는 디자인에다가 동작시켰을 때 이 조작감 같은 것들, 레버 같은 것들도 조작감, 이 탄력이 좋아서 좀 쫀쫀한 맛이 있고요. 앞쪽에 바로 락 언락 기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요. 맵포켓은 전통적으로 폭스바겐이 잘 하는 부분이죠. 큰 페트병 넣다 뺐다 할 때도 이 걸리적거리는 게 없습니다. 주유구는 레버 당겨서 안쪽에서 조작하고요. 트렁크도 같은 방식으로 레버를 잡아 당기면 됩니다. 시트는 착자감 괜찮았고요. 메모리는 3개까지 가능하고 럼버 서포트는 4A 타입이 아닌 2A 타입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살짝 아쉬웠습니다. 날개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몸을 잘 잡아줬고요. 헤드레스트는 제 체형에서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쿠션감도 괜찮았고요. 센터 터널은 앞쪽은 약간 높은 듯 싶지만 뒤쪽으로 좀 완만하게 떨어지는 형태고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 아닌 일반 타입이고 가속 페달이 조금 작은 듯 싶었는데 조작할 때는 크게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풋레스트는 크기나 각도, 이 폭 같은 거 적절했고요. 레버 잡아당기면 분리 오픈이 가능합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4A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낮에 봐도 선명하죠. 조명 스위치는 전통적인 방식의 로터리 타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적용이 된 폭스바겐 차량들의 에어백 조 디자인이 가죽이 아닌데도 질감도 좋고 보기에도 되게 예뻐 보이죠. 그리고 3스포크 타입의 스티어링 휠은 아래쪽이 커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스포티한 느낌도 살아나는 것 같아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1.5리터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은 초기 시동 시에 조금 괄괄한 느낌이 듭니다. 약간 힘있게 작동을 한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들이 불쾌한 느낌은 아니라서 괜찮고요. 클러스터는 이 프리미엄 모델하고 프레스티지 모델하고 크기 차이가 있고요. 뷰 기능이 있어서 전체를 조금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로 채울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지시 등 소리도 들려드려 보고요.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그리고 아래쪽에 볼륨 컨트롤 있고요.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터 안쪽에 메뉴 구성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열선은 온오프만 가능하고요. 이쪽에는 트래킹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틱에 고정되는 와이퍼 컨트롤이나 이 방향지시 등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되게 독특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사용할 때 불편함은 없었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기도 한데 지금 메인 디스플레이가 8인치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커져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쪽에 메뉴 구성은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기는 한데 글쎄요, 이런 그래픽 같은 것들은 이제는 조금 더 비주얼적으로 예쁘게 디자인이 변경이 됐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능 면에서 부족하다거나 아쉬운 것들은 크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메뉴 구성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가 살짝 아쉽기는 한데요. 그리고 이 카메라의 화질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어라운드 뷰 그리고 카메라 화질도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래쪽으로 에어벤트 2개 있고요. 비상등 스위치는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물리키 방식으로 공조장치 컨트롤이 되어 있고 투정 컨트롤 가능하거든요. 운전석하고 조수석 개별 온도 조절이 가능하죠. 포지션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이얼 방식하고 푸시타입 버튼하고 혼합이 되어 있는데 이거 되게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그리고 국내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이 열선하고 통풍 각각 3단으로 조절되는데 이 열선하고 통풍이 동시에 동작이 되네요. 미지근하게 쓰라는 거겠죠. 기어 노브는 깔끔하게 이 상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넣으면은 생각보다 이 움직이는 폭이 조금 있습니다. 약간 짧게 이렇게 딸깍딸깍 하는 방식이었으면 조금 더 사용이 편리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위쪽에 인디케이터에 이렇게 불을 표시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조석 쪽으로 옮겨가지고 가능하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스탑 앤고 온오프 기능, 드라이브 모드는 이쪽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인디비주얼 이렇게 4가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 마치 이 시거잭 같이 되어 있는데 그냥 커버 역할만 합니다. USB-C 타입으로 단자 2개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크기가 넉넉하죠.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높낮이가 살짝 다르고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디자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능 면에서는 그렇게 뭐 부족함은 없었고요. 안쪽에 공간 여유도 괜찮죠. 그리고 USB-C 타입으로 단자 또 하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조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천천히 떨어지고 안쪽에 공간 여유 굉장히 좋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여기 인위적인 스티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 재질 자체 나쁘지 않거든요. 차량 등급 감안하면 괜찮은데 굳이 이렇게 인위적인 스티치를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위쪽의 재질도 괜찮고요. 이 썬루프 이너커트는 큼직한데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유리 면적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죠. 그리고 아웃슬라이딩 방식이라서 개방감이 조금 더 배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선바이저 크기 적당하고요. 거울은 커버랑 연동이 되어 있는데 이 조명은 조금 하얀 계통이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동되어 있는 건 좋고요. LED면 더 좋았겠죠. 실내등도 LED였으면 좋겠는데 그냥 일반 벌브 타입이 적용이 되고요. 선글라스 케이스도 꼼꼼하게 잘 챙겨줬습니다. 실내 거울은 크기가 작은데 생각보다 약간 광각기가 있어서 그렇게 답답한 시야는 아닌 것 같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광각기를 조금 더 넣어서 시야 확보를 넓혀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뒷좌석입니다. 도어 개폐각 적당하고 유리는 끝까지 안 내려오는 것까지 괜찮은데 너무 좀 많이 남는 경향이 있죠. 맵포켓은 크기 적당하고요. 발공간은 아래쪽까지 좀 깊이 있게 내려가 있어서 여유는 좋았는데 가운데 턱이 살짝 높죠. 그리고 이 앞쪽에서부터 센터턴을 연결된 부분하고 뒷좌석 시트하고 이 공간이 그렇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성인 남성 3분이 앉기에는 다소 좁게 느껴집니다. 실내 공간은 헤드룸 공간까지 여유 좋고요. 생각보다 등받이 각도도 그렇게 많이 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제 체형에서는 이 각도가 약간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가운데까지 갖춰준 건 좋았고요. ISO 픽스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암레스트는 이렇게 잡아당기면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 2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각도 괜찮고요. 스마트 할 때도 헤드룸 공간의 여유가 좋다 보니까 그렇게 불편한 느낌은 전달이 많이 안 되네요. 열선은 각각 3단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 좋은데 에어벤트는 가격대를 생각하면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 무릎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여유가 괜찮죠. 제법 여유가 있습니다. 헤드룸 공간도 그렇고요. 실내는 운전석 중심으로 콕핏 구성이 살짝 틀어져 있고요. 뒤에서 봤을 때의 날카로운 각이 살아있는 전통적인 폭스바겐의 그 정교한 그런 디자인 같은 것들이 느껴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에어백 부분 때문에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것 같아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도 1.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의 이 힘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폭스바겐의 TSI 엔진은 여러 차량들에 적용이 되고 CC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으면서 힘과 효율이 좋기로 유명한 엔진이죠. 내구성도 꽤나 괜찮은 엔진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타는 앞쪽에 서스펜션이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가 아닌 토션빔인데요. 일단 일반적인 도심 주행에서는 크게 이렇게 도드라지거나 승차감이 안 좋아서 못하겠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과속 방지턱 같은 걸 사선으로 넘어보면은 그럴 때는 이 차가 멀티링크가 아니고 토션빔이구나, 양쪽이 붙어 있구나, 그래서 조금은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의 튀는 듯한 느낌? 아니면 기우등 할 때의 느낌이 좀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상대적으로 멀티링크에 비해서 그런 느낌들은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올바로 딱 이렇게 넘으면 뒤쪽에서도 그렇게 승차감이 튀어서 못할 정도도 아니고요. 아마 이야기하지 않으면 뒤쪽 서스펜션이 멀티링크인지 토션빔인지 잘 모를 정도로 셋업은 괜찮습니다. 저는 현재 안드로이드 오토를 유선으로 USB 케이블을 사용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오토 목적지 설정을 했을 때에는 클러스터 안쪽, 버추얼 콕핏 안쪽에도 같이 연동돼서 길 안내를 해줍니다. 이런 연결성이나 연동성 같은 것들은 참 좋네요. 오토 스탑앤고가 빠릿하게 작동하는 건 좋은데 소음은 잘 억제가 되어 있는 편인데 이 잔진동 같은 것들은 글쎄요, 저는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빠릿함은 좋았어요. 1.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은 160마력에 25.5kg/m의 준수한 힘의 여유를 갖추고 있는데요. 차량 사이즈나 무게가 아마 1.4톤 조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공차 중량을 가뿐가뿐하게 부담 없이 운행하는데 무리는 없는 구성인 것 같습니다.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14.1km고요. 도심에서는 12.3, 고속도로에서는 17km, 17.1, 17.2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00% 조심 주행만 했을 때 최저 연비는 10.3까지도 떨어지긴 했습니다. 물론 어떻게 타더라도 두 자릿수는 꾸준하게 유지를 해줘서 그런 부분들은 만족감이 좋았고요. 에코모드 사용하면서 정말 연비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의 최대 연비는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 14.2까지 나오기는 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12km 초반 그리고 11km 후반 정도를 왔다 갔다 했고요. 일단 자동 미션이 좀 빠릿빠릿하게 변속이 되는 편인데요. 특히나 1, 2, 3단 여기가 되게 분주하게 움직여 주거든요. 근데 그 미션 충격 같은 것들도 억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느꼈을 때는 그냥 조금 바쁘게 움직이는구나 정도지 거슬리거나 불편함 정도는 없었습니다. EB3 디스커버 미디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메뉴 구성 자체도 좋거든요. 근데 8인치, 화질도 괜찮은데 8인치라서 그 크기가 조금 아쉽고요. 참고로 지금 시승 차량은 프레스티지 모델인데 이 아래 등급인 프리미엄 모델을 선택하게 되면 이 디지털 콕핏 가운데에 지금 보시는 콕핏 구성도 인치가 현재는 10.25인치인데 이것도 좀 작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타 선택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는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프레스티지가 프리미엄 모델보다는 가격 대비 요 구성 같은 것들이 더 괜찮습니다. 시승 차량은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제공하고 있는 차량인데 현재 21,521km 정도를 주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승 차량으로 운행하는데 2만 km 이상 탔기 때문에 그렇게 컨디션이 좋을 것 같진 않습니다만 감안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도심 주행에서 가다서다 반복할 때 아이들링 시에 소음보다도 이 잔진동 같은 것들이 조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시승 차량만의 증상인지 아니면 다른 제타 차량 1.5 TSI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제타 차량들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증상인지는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 기준으로는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 아이들링 시에 잔진동 같은 것들이 조금 올라오긴 해요. 부담이 없기 때문에 도심에서도 편안하게 주행이 가능했고요. 소형 세단이긴 합니다만은 셰시 강성도 괜찮고 서스펜션도 제법 좀 단단하게 잘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에서의 안정감 그리고 만족도 같은 것들도 좋습니다. 코너링에서는 전륜구동 특유의 스티어가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아주 잘 버텨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컴팩트한 세단답게 이 와인딩에서 속도를 높였을 때의 한기치가 제법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운전의 재미 같은 것들도 쏠쏠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1.5 터보 엔진은 힘이 차고 넘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크게 부족하다라는 느낌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적당한 매력을 갖추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너링에서의 날카로운 느낌들 같은 것들도 느껴지는데 좀 차가 정교하다 그럴까요? 꽉 조여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좋았고요. 시트는 저 같은 체형에서는 다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체형에서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안장 앞부분이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좀 올라오고 안장 뒤쪽이 이렇게 내려앉아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앉은 키가 크신 분들은 오히려 헤드룸 공간 여유가 좋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는데 저같이 키가 크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다리 부분이 허벅지가 많이 이렇게 들려 있다 보니까 다리 각도가 약간 애매해서 그 부분은 개인차의 호불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밖에 이 기본적인 콕핏 구성은 운전석으로 약간 이렇게 꺾여져 있거든요. 지금 화면상에도 충분히 보일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꺾여져 있는 부분 때문에
전방 시야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이 주변부가 한꺼번에 다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방 시야는 괜찮은 편인데 이 아웃사이드 미러가 실내 리뷰 때도 살짝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시야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제가 뭐 대단한 R&D가 필요하거나 투자가 필요한 거면 지적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사실 이런 미러 같은 거 광각 처리된 걸로 바꾸는 거는 얼마든지 애프터마켓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조사 측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지금 터널 안에 들어와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닌 일반 유리를 장착하고 있는 소형 세단 치고는 공명음이나 풍절음에 대해서도 대응이 제법 괜찮습니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도 꽤나 잘 막아주는 편이고요. 이 정도면은 소음 진동에서는 저는 뭐 크게 지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보다는 풍절음이나 공명음이 조금 더 도드라지기는 했고요. 수동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시속 100km는 1700rpm 정도? 1650에서 1700rpm 정도 사이에 구현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의 RPM에서 기준 속도를 뽑아주고 있다 보니까 연비나 이 소음 진동 측면에서 조금은 유리하게 가져갈 수도 있고요. 브레이크는 초반부터 담력 강하게 오는 편이고, 반복해서 풀 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했을 때 여러 가지 전자제어 장비들이 빠릿빠릿하게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안정감도 괜찮았습니다.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이 5단계로 나눠지거든요. 비교적 단계가 많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도 정확한 편이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이 불안하거나 불편한 느낌들도 없었고요. 가속하고 감속도 꽤나 정교하게 제어를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안정감 같은 것들도 느껴졌습니다. 참고로 210km까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차선 유지 보조 역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쏠리지 않고 가운데로 정확하게 유지를 잘 해주더라고요. 4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인디비듀얼,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에코하고 노멀 사실 구분이 좀 안 가는 차량들도 덜어 있거든요. 근데 폭스바겐 제타 1.5 TSI 프레스티지 모델에서는 에코하고 노멀 편차도 꽤나 벌려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운전의 재미를 조금 더 챙겨갈 수 있었어요. 고속도로에서의 공인연비는 17.1km인데요. 시승하는 동안에 고속도로에서 최고 연비는 19.3, 거의 뭐 20km도 간헐적으로 보이기는 했는데, 연비는 제조사 측에서 인증받은 연비를 훨씬 더 상회하는 실연비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도 18km대 밑으로는 잘 안 떨어졌던 것 같아요. 도심에서 주행할 때보다 이 고속도로 아스팔트가 아닌 시멘트 포장된 고속도로를 한 80에서 120 정도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앞좌석에 있을 땐 몰랐는데요, 뒷좌석에 앉으니까는 약간 그 제가 유연성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튀는 듯한 느낌이 간헐적으로 들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시승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은 저는 38에 맞춰놓고 테스트를 해봤고요. 버추얼 콕핏은 이 양쪽에 투실린더 타입으로 그래픽을 유지하면서 가운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도를 유지할 수가 있고, 화면 전체를 다 지도로 볼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참 이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의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이 맵인 클러스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 명명을 하면서 이 컨셉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디어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클러스터 안에 맵이 보이고 전방 시야를 보면서 이렇게 많이 시선을 떨어뜨리지 않아도 클러스터는 보이거든요. 그 안에 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의 정보 읽기가 훨씬 더 편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도 한번 들어볼게요. 고음에서 찰랑찰랑한 그런 느낌은 좀 아쉽기는 한데요. 그리고 약간 뭉개지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의외로 중음대하고 저음대는 제법 단단하게 잘 받쳐주는데요. 안드로이드 오토 팀앱 유선으로 연동해서 보다가 지금 순정 내비게이션을 보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의 길찾기 기능이나 티팩 같은 것들은 괜찮거든요. 구성이 괜찮은데, 글쎄요, 이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는 저는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덜 익숙하고 그렇게 좀 편한 인터페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컴팩트한 세단이기 때문에 이 스포츠 모드에서 운전의 재미가 참 괜찮았는데요.
미션의 반응도 엔진하고 매칭이 좋았거든요. 특히 3단, 4단에서 5000에서 6000rpm 사이를 쓰게 되면은 되게 좀 짜릿한 느낌이 순간적으로 들 정도로 재미있게 차량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탄탄한 셰시와 하체 구성 덕분에 코너링에서의 재미가 제법 있는 편에 속하고요. 국내 차량이랑 비교를 한다면 글쎄요, 가격으로 보면은 소나타에 가깝고 이 차량의 크기로 보면은 아반떼 정도랑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절대적인 비교는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크기로만 본다면 아반떼 정도랑 비교가 가능한데 옵션이나 이런 구성은 확실히 국내 차량들이 조금 위에 있는 거는 맞지만 이 기본기, 제가 얘기한 엔진 미션의 이 매칭이라든가 셰시 강성, 그리고 서스펜션의 세팅 같은 것들은 멀티링크가 아닌 상대적으로 불리한 토션빔 구조를 갖추고 있음에도 얼마든지 부담스럽거나 많이 튀어서 불편한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 좀 쫀쫀한 느낌을 참 잘 구현을 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해주고 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국도 구간에서도 참 잘 어울리는 차량이죠. 전반적인 국내 도로 인프라에 어떤 곳에 가더라도 잘 어울린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아주 절묘한 사이즈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다고 커가지고 부담스러운 크기는 또 절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도로 여건에서도 운전자의 이 차량 크기에 대한 부담감 같은 것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순발력이나 기동성에 있어서도 꽤나 괜찮은 구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도 덜 하고요. 차고 넘치는 엔진 스펙이나 이 출력은 아니지만은 일상에서 부족함 없는 성능을 경험할 수 있고 좀 경쾌한 드라이빙 같은 것들도 간헐적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전 처음에 1.5 TSI라고 해서 좀 달리기 성능은 거의 접고 그냥 오로지 효율, 연비 측면에서 셋업이 되어 있는 차량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시승에 임했는데요. 생각보다 이 좀 스포티한 느낌들도 곳곳에서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도로가 좋지 않은 퍼트홀도 있고 막 울렁울렁한 이런 도로 다닐 때에도 너무 출렁거리지 않고, 그렇다고 또 뒤가 너무 튀어가지고 불편하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런 느낌도 아니고 다부진 세팅이라고 좀 표현을 드려볼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골프를 고민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이 공간, 특히 짐 실는 공간에 대한 압박이 조금 있으신 분들한테는 제타 1.5 TSI 매력적인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러 자체의 시야도 시야지만 접이식이 수동입니다. 전동으로 접고 펴는 게 안 되고, 물론 시동 껐다 켰다 할 때도 당연히 안 되겠죠. 전기 모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되고, 안전벨트가 중간에 걸리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을 밑에까지 이렇게 안 집어넣더라도 중간에 걸려서 이렇게 딱 체결하기 좋게 대부분 그렇게 나오는데, 소형차들도 제타는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벨트 중간에 걸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밑에까지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뽑아서 클립을 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폭스바겐 제타 1.5 TSI 프레스티지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